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불가사의한 미스터리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것 가운데 모아이가 있습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 외롭게 솟아있는 이스터 섬에 있는 거대 석상인데요. 환경 파괴, 욕심, 닫힌 사회, 자기가 만든 세계에 갇혀있는 사고, 이들이 얼마나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는지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죠. 이스터 섬이 태평양의 한 점이라면 지구는 대우주에 떠있는 한 점입니다. 과거 섬의 주민들처럼 인류 역시 지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날 이스터 섬의 비극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크게는 인류 문명, 좁히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통찰이자 경고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의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인 것이죠. 이스터 섬은 1722년 네덜란드 탐험가 야코프 로에베인이 발견해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부활절이어서 이름이 이스터 섬이 된 것이죠. 훗날 칠레 영토가 되면서 부활절을 뜻하는 스페인어 파스쿠아라고도 불리는데요. 원주민들은 라파누이라고 불렀습니다. 큰 땅이란 뜻이죠. 이스터 섬은 바깥 세계와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칠레와 3,500km, 영국의 해외 영토인 핍케언 제도와 2,000km 떨어져 있습니다. 넓이 163제곱킬로미터로 울릉도 2배 크기의 화산섬이죠. 위성에서 촬영한 섬의 모습을 보면 완전 삼각형인데 변변한 포유류 동물이나 특산물도 없는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기괴한 모습의 거대 모아이 석상들이 바다를 등지고 섬의 안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아이의 키는 평균 4m, 무게 20톤 정도로 900여 개가 섬의 곳곳에 놓여 있는데 큰 것은 10m 높이의 무게가 20톤에 이릅니다. 야코프 로에베인이 섬을 발견했을 때는 인구가 2,000에서 3,000명에 불과하고 나무는 몇 그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거대 석상들을 만들어 바닷가로 옮겨 놓았는지 그 비밀을 풀기 위해 온갖 추측과 가설이 제기되어 왔죠. 태평양의 바이킹인 폴리네시아인들이 처음 이스터 섬에 들어온 시기는 대략 300년에서 1200년까지 학설이 다양합니다. 화산 분화구 늪지에서 발견된 꽃가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원래 섬에 야자나무가 1억 그루가량 우거져 있었습니다. 초기 원주민들이 숲에서 열매 채취, 고기잡이, 새잡이에 제한적 농업을 하며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전성기 때 인구가 약 2만 명, 11개 시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섬에 자립 가능한 문명이 생겨나자 주민들이 모아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작 동기는 모아이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앞에 제단으로 보이는 큰 돌들이 놓여 있는 것으로 봐서 조상 숭배 등 종교의식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처음에는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죠. 집단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크기 경쟁을 벌인 것이죠. 요즘도 종교단체나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건물 규모를 키우려고 하잖아요. 다만 섬의 중앙에 채석장이 있는 것을 근거로 집단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협업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둘 중 어느 경우든 원주민들이 열성적으로 모아이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엄청나게 무거운 모아이를 섬의 가운데 채석장에서 바닷가까지 어떻게 옮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과 소나 수레가 있었다는 흔적도 없거든요. 모아이 하나를 채석장에서 바닷가까지 옮기려면 50명에서 500명까지 동원돼 일주일 정도 걸렸을 것이라는데요. 추정되는 운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하와이대 공동연구진이 밝힌 것으로 라파누이 원주민들의 언어에 네케네케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다리 없이 걷기를 뜻하는 말인데 쉽게 말해 펭귄처럼 뒤뚱거리며 걷는 것이죠. 그게 가능한지 공동연구진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4톤짜리 모아이를 밧줄로 묶고 사람들이 양쪽에서 번갈아가며 힘을 줬던 것이죠. 실제 결과는 석상이 앞으로 뒤뚱뒤뚱거리며 1시간 동안 100m가량 이동했죠. 연구에 따르면 원주민들은 석상의 밑동을 굴곡지게 깎아 쉽게 뒤뚱거리며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밑동을 평평하게 다시 다듬었던 것이죠. 무게중심도 약간 앞쪽에 있게 만들어 보다 적은 힘으로 석상을 옮길 수 있도록 했고요. 둘째 방법은 나무를 이용한 것입니다. 석상 밑에 나무를 여러 개 깔고 썰매처럼 끌면서 운반하는 방식이죠. 최근 들어 네케네케 방식으로 옮겼다는 가설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100% 그 방식만 사용됐다고 하는 것도 무리일 것 같습니다. 모아이의 크기나 이동 경로의 특성에 따라 두 방법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혼용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모아이 세우기가 수백 년간 지속되는데요. 그동안 석상을 옮기기 위해 수많은 나무가 잘려나간 것이죠. 또 늘어나는 인구를 부양하려면 더 많은 해산물이 필요하니까 계속 나무를 베어 카누를 만들고 농사지을 밭도 일궈야 하잖아요. 퇴적물 방사성 탄소 측정 결과에 따르면 벌채가 1400년 무렵 최고조에 이르러 1600년 무렵 끝났다고 합니다. 더 자랄 나무가 없었던 것이죠. 숲이 사라지자 빗물이 곧장 바다로 흘러갑니다. 땅이 침식되며 척박해지는 것이죠. 특히 이스터섬은 해가 머리 위에 있는 남해귀선 부근이라 강수량 대비 증발량이 많습니다. 일단 훼손되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막화되는 것이죠. 섬의 파괴자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폴리네시아인들이 섬에 들어올 때 같이 따라 들어온 폴리네시아 쥐들이 야자 열매를 먹어치우는 것이죠. 쥐들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 전성기 때 무려 2천만 마리가 됐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고양이 없는 세상에서 야자수가 남아나겠습니까? 주민들도 대체 수단으로 토란 비슷한 뿌리 식물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척박한 땅에 간신히 뿌리를 내리면 줄기를 돌로 지탱해주는 방식이죠. 그러나 그 정도로는 한계가 있죠. 부족한 자원을 차지하려고 더 경쟁합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모아이를 더 크게 만듭니다. 얼마 남지 않는 나무가 계속 베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죠. 결국 섬에서 나무가 사라지고 야생동물도 거의 멸종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원주민들의 주요 먹거리 중 하나가 돌고래였는데 그 뼈가 1600년대 유물에서부터는 발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무가 없어 고래 잡으러 먼 바다까지 갈 수 있는 카누를 만들 수 없었던 것이죠. 글자 그대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갈라파고스 섬이 된 것이죠. 먹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대책도 없는, 쉽게 말해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죠. 이런 상태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리가 극도로 불안해져 내타 싸움질을 하며 잔혹한 공격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고고학자들이 라파누이 사람들의 유골을 분석했는데요. 놀랍게도 다수의 뼈에 인간의 이빨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힘에 의해 강제로 부러진 것도 있고 골수를 빨아먹으려던 것인지 쪼개진 뼈까지 발견됐다고 하죠. 식인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원주민들의 욕설에 이런 살벌한 욕이 있다고 합니다. 내 어미의 살점이 내 이빨 사이에 끼어있다. 옛날 흔적이 언어에 남아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근, 전쟁, 식인이 혹독한 시간이 계속되면서 라파누이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러다가 정말 완전 멸망하겠다. 세계를 찾자. 모아이 신앙을 버립니다. 석상을 파괴하고 새로운 조인, 새 사람, 신앙을 만들어 믿지요. 조인은 새와 사람의 혼합체니까 하늘을 마음대로 날 수 있잖아요. 섬을 탈출하고픈 주민들이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신인 것이죠. 비극적인 얘기죠. 아무튼 이스터섬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복구되기 시작합니다. 그 무렵 야코프 로에베인이 이스터섬을 발견한 것이죠. 다시 2년이 지나 1744년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이 이스터섬에 상륙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없고 사람도 없고 쥐와 닭을 제외한 어떤 동물도 없다. 있는 거라곤 파괴된 채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는 거대 석상들 뿐이다. 얼마 되지 않은 원주민들은 대부분 키도 작고 바짝 말랐으며 신경질적이다. 중병에 허덕이는 문명의 모습이자 식인 풍습에 따른 섬 주민들이 유전적 문제까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때 섬의 멸망에 결정타를 날린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노예상인이었죠. 섬에 상륙한 유럽인들로부터 옮겨진 낯선 질병은 예고에 불과했습니다. 1805년 미국의 노예상인들이 22명의 원주민을 잡아간 것을 시작으로 1862년 페루 노예상인들이 지배층을 포함한 주민들을 마구잡이로 붙잡아갑니다. 1877년 원주민은 110여 명만 남게 되죠. 1888년에는 칠레가 이스터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칠레 사람들이 건너와 상주하기 시작합니다. 유네스코는 1995년 이스터섬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명칭은 라파누이 국립공원인데 그 후부터 매년 10만 명의 관광객들이 모아이를 보러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라파누이 사람들이 다사다난한 역사는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일까요? 지금 이스터섬은 칠레 땅입니다. 그러나 정작 원주민들은 78년이 지난 1966년이 되어서야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그 뒤로도 학교에서 오랫동안 라파누이어 사용을 금했다고 하거든요. 인구가 약 8,000명 수준인데요. 그런데 원주민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어 현재 절반이 채 안 됩니다. 이권을 칠레 이주민들이 독차지해서 원주민들이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도 일으켰죠. 사실 이스터섬은 지구적 차원에서 보면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떠날 수 없던 라파누이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세계였지 않겠습니까? 이제 모아이 석상은 더 이상 미스터리나 강 건너 불구경하는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역사죠.
욕심이 넘치는 사회, 외부와 소통하지 않고 자신의 세계에 갇혀있는 사고, 이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생각해보죠. 이스터 섬이 비극과 연결해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 이유는 독재자가 자신이 만든 세계, 그 환상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러시아를 우호의 눈길로 바라보는 나라들이 독재자,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들도 같은 부류죠. 이스터 섬의 비극은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경고이자 최악의 미래 시나리오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